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 코스피는 좋지는 않지만 코스닥 쪽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전략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은 진주를 찾아라. 2차 전지 내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 섹터 순환매의 어떤 주도주를 잡아내면 우리가 멋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겠죠. 또 앞으로 미래 주도주를 선점하면 앞으로 우리 계좌가 알토란처럼 살찌울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갑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저점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크게 별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아직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1, 2주, 2, 3주 전에도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고처를 통해서 메타버스, 게임주 뭐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관점에서 미래 주도주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의 화두는 진주입니다. 진주. 우리 MC님, 네. 진주가 뭘까요? 아, 진주. 상당히 비싸고 좋은 거라고 또 봐야 되겠죠? 아, 진주 갖고 싶으시죠? 네. 자, 진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진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도주를 진주라고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제 증권가 용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쉐를 정하고 펄을 내놓은 다음에 롤링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좋은 공시성 호재나 뭐 이런 뉴스가 있으면 이걸 띄우기 위해서 어떤 주가 조작 대상의 상장 기업을 선정을 해서 호재를 그쪽에 입혀서 이걸 주가가 사고 팔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와 올라가네 하고 막 따라붙는다는 이야기죠. 네. 이때 차익실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 세력들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 좋진 않아요. 얼마 전에 그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해서 그게 문제가 좀 됐었죠. NC소프트라는 종목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속성을 띠냐? 이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눌러준다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 날에는 그동안 게임주들도 좀 올랐고 NFT 관련주들,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래 성장 산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주도주는 잘 올라가요. 위메이드 같은 건 잘 올라가는데 나머지들 이 바람을 타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냥 순간 흔들려서 다시 원대복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치고 빠지기식 그런 테마가 아니라 정말로 시장이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그런 실적 성장의 기반을 둔 주도주라야만이 지속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우리가 지속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진주 찾기는 모래시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숨은 진주를 찾아야만 우리 계좌가 엄청나게 불려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섹터가 하나 정해지고 어떤 큰 산업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게 뭐 1년, 2년, 뭐 심지어는 3년, 5년까지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잡아놓으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메이저들은 풍차를 돌리듯이 주도주 순환매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에코프로가 올라갔고 다음번에는 뭐 후성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만 탄다면 항상 쌀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은 이유가 뭘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빠르게 패스를 하고 슈팅을 해서 지금 국민 영웅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빠른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냥 물려 있다가 그냥 얘가 장기 투자해서 잘 올라가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걸 따라가서 여기서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저의 그 고객께서 그런 말씀 해주세요. 송 대표님이 이야기하면 웬만큼 올라가고 혹시 빠지더라도
대부분 올라가던데 근데 약간 좀 빨라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주가라는 것은 바닥에서 상승해 여기서 모든 이평선을 수렴해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요. 근데 항상 보면 전고점 매물이 있다고요.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급등이 나올 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후성 이렇게 순환매를 계속 잡아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 2차 전지를 또 공략할 게 하나 있다 해서 일진 머티를 공략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사실은 리포트도 잘 안 나와요. 이 종목은 뉴스도 심지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부터는 뉴스나 리포트나 이런 게 쏟아진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투자자들이나 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존에 어떤 히스토리를 이어서 움직였고 최근에는 어떤 히스토리를 의해서 급등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전지가 테슬라 모델 3 이거 판매할 때 그때 증가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민심 방송할 때? 아, 그렇죠. 그때 수익률 1등 누가 났어요? 아, 네. 지금 뭐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네, 그렇죠. 네. 제 1등 났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많이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대표님이 나 전기차 사겠다. 그 선고안을 딱 해서 저 이쪽이 유망 산업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전기차 관련주를 많이 제시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때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그냥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보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가 이거 자금도 부족하고 과연 이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차 랠리가 나왔고 시장 조정 때문에 조정을 연초에 받았지만 6월 달 넘어서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최근까지의 움직임은 그랬고요. 하반기 때 움직임, 특히 이제 11월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사실 저도 좀 욕을 얻어먹었어요. 투자자들한테. 첨보, 에코프로 BM 이게 제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투자자들에게 아 이거 오늘 올라갑니다. 이걸 매수하죠 했는데 제가 시장이 막 급락을 하니 약간 좀 소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아, 좀 더 확실한 자리. 그래서 오늘 공략합니다 해놓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뭐 사실 가는 종목이 기회를 줍니까? 바로 급등을 해버리죠. 그래서 두 종목을 못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코스모 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또 LNF, 에코프로, 그다음 후성, 그다음 이제 일진 머티리얼까지 잡아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 결국은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양극재 관련주들이 먼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판매하는 에코프로 BM이 뭐 목표 주가를 뭐 80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서 지분 가치 때문에 얘가 48%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시총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한 4조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고 뭐 PNT나 첨보도 이제 동조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전해액 미국 공장 증설한다 이 기대감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일단 실적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또 수급 주체들이 뭐 이쪽에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성이 6브라 리튬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이걸 한다. 그래서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중국이 전략난 때문에 이 6브라 쪽에 집중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까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했다고요. 근데 이 좀 재밌는 이야기는 잠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후성과 이 일진 머티리얼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성이 상승을 하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후성, 이제 그다음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갑자기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사실 저도 이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동박 관련주인데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거 보면 2차 전지 동박 관련주가 공급 부족 사태에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제 이날 제시해드렸는데 양봉이 나오고 하루 눌림목을 주고 이제 그 다음 날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니 각 증권 관련 뉴스나 아니면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 내년에는
동박의 시대가 온다. 증권업계에 주목하는 세 가지 동박 관련주가 있는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SKC 또 가장 좋은 게 일진 머티리얼즈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동박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동박이라고 하고 또 전지박이라고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렉포릴이라고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2차 전지에 보면 양극재, 음극재 있죠. 이 음극재 부분에 지지체로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의 15분의 1만큼 얇다고요. 쉽게 말해서 구리 호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을 얼마만큼 가늘고 길게 뽑아내느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쪽 그 동박 부분에서 뭐 여러 기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부분이 뭐 지금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요가 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중에서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동박 쪽에서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자, 그럼 수요가 많이 넘치기 때문에 동박 기업들은 이제 많이 증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SKC가 증설을 많이 2023년도, 2025년도까지 증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증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꼴랑 2023년도에 이제 증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기는 미정이죠. 그럼 관계회사들이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종목도 좀 증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줄줄이 동박을 증설하게 되고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5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현재 동박의 수요량이 뭐 한 3.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경쟁사가 6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또 이렇게 얇고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증설에 따른 수위가 되고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이게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2차 전지 소재 대비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살펴보면 뭐 2차 전지는 뭐 4개 소재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지,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양극재는 그동안 뭐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F 이런 종목들이 줄기차게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쪽은 사실 그 양극재 생산 능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많이 증설했기 때문에. 하지만 동박은 그동안 생산 능력을 크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혹시라도 약간 꺾였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죠. 시장이. 그때 얼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낮아진 상태였고 이미 다른 소재주들은 많이 올라가 있다. 양극재 먼저 올라갔고 음극재 올라갔고 전해액 올라갔고 이제는 동박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보면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주들은 PER 기준으로 보면 70배 정도 상회를 하고 있죠. 우리가 10배도 높다, 10배 이상이면 높다고 하는데 70배. 물론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높게 줄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좀 많이 높아졌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같은 업종 내에서 9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진 머티는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진 머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도주를 제시해드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내에서 대장주를 제시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이거 여기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하면 진주를 찾을 수 있는지 진짜 숨은 수혜주를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나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대신 올라가기 전에 이쪽이 시장의 숨은 진짜 주주들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다고 15일 날 딱 장 마감 후에 맞춰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요날입니다, 요날. 저는 분명히 2차 전지 순환매 흐름상 이 동박의 시장이 좋아질 것이고 얘를 보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딱 발표했어요. 그 우리 뭐 다트라는 곳 있죠. 그쪽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시간에서 뭐 매출액이 한 50%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뭐 100% 가까이 근접해서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실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 얘가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호재거리가 있을 때 증권사에서 보통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리포트를 내놔요. 그래서 그게 HTS에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온다. 상승 초기에 있다. 그러면 거의 올라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장 시작 전에 하나금융투자나 삼성에서 생산력 확대해서 내년에 전지박으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장 시작 전에 했고 저도 이때 그럼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어제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추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가가 이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뭔가 큰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더니 18일 날 장 초반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뭐 오후가 되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좋은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왜 18일 날 주가가 갑자기 실적 기대감을 이미 반영을 시켰는데 왜 갑자기 급등했을까요? 바로 후성의 김근수 회장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고 그 다음 날은 크게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후성의 김근수 회장이 17일 날 장 마감 후에 200만 주를 대량으로 시간에서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HTS에 찍혔다는 이야기죠. 6시에. 그러면서 기관이 후성에 대해서 매도를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HTS에 6시에 찍혔잖아요. 김근수 회장이 200만 주 시간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런 HTS가 찍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같은 코스피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후성, 일진 머티리얼즈라고요. 자, 그런데 이 후성을 주가가 최근에 6불화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회장이 매각을 했고 매도를 했고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현대차가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코스피 쪽에 어차피 자금이 들어오려면 코스피 코스닥이 나눠서 들어오는데 MSCI 지수 편입이 됐는데 LNF나 또는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됐어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했죠. 근데 깜짝 편입이 된 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이야기죠. 일진 머티리얼즈. 자, 그러면 실적도 좋게 나왔겠다. MSCI 지수 편입하면서 그 시장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 쪽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후성이나 일진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근데 김근수 회장이 매각을 하면서 야, 이거 틀렸구나. 투자자들이 대부분 뭐 대주주가 매각을 하면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매도를 하고 일진 머티리얼을 사야 되겠구나. 실제로 이날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기관들은 많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후성을 일진 머티리얼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주가가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장 산업이고 실적이 찍히는 그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매가 나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첨보나 에코프로 BM을 저점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직접 저의 고객들에게는 제시를 못 해드려서 고객들이 막 볼멘 목소리를 했죠. 물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을 해서 한 120% 주가가 상승했을 때였는데 이것 집중하느라고 뭐 이걸 못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코스모화학을 수직 계열화 기대감이 있다. 폐배터리 산업도 하고 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한 76%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야 이번에는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 LNF가 튀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LNF 주가를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지금 1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서 이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했어요. 대신 이제 이걸 많이 못 굴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갔다가 팔면은 빠지면은 금방 매도를 해요. 제가 왜 매도를 하셨습니까? 했더니 매도를 많이 매도를 해버렸어요. 근데 왜 매도를 하셨냐 했더니 한 60% 올라갔는데 주가가 약간 빠지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도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 딱 보시면 되냐면 이게 파란 굵은 선입니다. 21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스윙 투자는 들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 저점에서 매수한 것은 최대한 전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쌍봉이나 삼봉을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모든 투자자들이, 제 고객들이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그게 아쉬우면 이번에는 우리가 에코프로 해보자. 근데 에코프로가 정말로 시장에서 곽강을 못 받은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공매도 세력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데 그 타겟을 얘네로 잡을 것 같다. 그리고 얘도 자회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시총도 1조 8천억에서 4조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 매수를 해보자 해서 이걸 집중 베팅을 했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사게 만들어서 이게 한 6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꼭 지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려면 일단은 진짜 주도주를 숨은 진주를 찾아서 바닥에서 비중을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베팅을 많이 했는데 LNF는 베팅을 아주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앞으로 돈을 버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숨은 진주를 찾으세요. 숨은 진짜 주도주를 찾아서 상승 초기에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고 정비율 초기가 오면 베팅을 하십니다. 대신 이걸 올라가면 손에 수갑을 채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쭉 끌고 가야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뭐 1억도 찍히고 2억도 찍히고 이렇게 해야만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고객들도 그렇게 억 단위로 찍힌 분들이 계시다고요, 많이. 근데 이렇게 해서 많이 못 가는 경우에는 비중을 조절하면 되죠. 뭐 30% 샀다 그러면 일단은 약간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5%에서 10% 비중을 줄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별 상승 초기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서 베팅을 하고 잘 움직이면 편안하게 홀딩. 왜? 팔아먹기 위해서 쌍봉이나 삼봉을 만들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삼각편대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맨 선두에 있고 LNF, 일진 머티리얼즈 다들 상승 초기에 잡아서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건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5종목만 투자하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펜타곤입니다. 펜타곤. 자, 펜타곤은 뭐예요? 오각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각편대에다가 두 가지를 더 첨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첨부를 하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시장의 주도주가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또 2차 전지 말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반도체나 기타 테마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삼각편대에다가 반도체와 테마 또는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두 종목을 하고 테마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와 테마를 같이 한다면 이렇게 어떤 오각형을 이루는 펜타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숨은 진주를 바닥권에서 잡아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움직였는데 제가 한 3, 4주 전부터 반도체를 하시라 하면서 유니테스트나 뭐 이런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풍선을 누리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주들이 일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줬다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오히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좋다고 봅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10만 전자에 샀다가 7만 전자에 눈물을 머금고 이번 달에만 3,600억을 팔았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인텔이 청도 공장에 야, 우리 실리콘 웨이퍼 좀 더 생산해 볼게 했더니 바이든이 노 제동을 걸었어요. 또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우시 공장에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좀 들여서 우리가 미세화를 통해서 좀 해볼게 했더니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게 해요. 그랬을 때 과거에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서 삼전이 글로벌 1위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 진입이 불가하게 되고 또 자금력이 딸리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100조 원 순현금을 보유한 삼성이 뭐 하만이나 이런 종목들을 아니 하만이나 이런 기업을 M&A를 했던 것처럼 M&A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의 물집을 키우고 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어떤 미국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자꾸 안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는 좀 빠지죠. 삼성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또 엔비디아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뭐 게임할 때 우리 뭐 GPU가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뭐 가상화폐 채굴하는 것이나 데이터 센터나 자율주행 쪽으로 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하더죠. 이쪽에도 시각적인 구현을 하기 때문에 고사양의 GPU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엔비디아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삼성은 계속 빠지냐? 그게 아니라 방금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바이든이 최근에 갑자기 정상회담 이후에 3일 만에 야, 올림픽 보이콧 카드로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신장 우리 지역의 인권 유린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게 되면 이때 얘네들이 할 게 뭐냐면 달러 기축통화를 좀 와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이때 표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고 그동안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줄여가면서 이건 나쁜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까지 디지털 위안화를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우리 위안화도 글로벌화 시켜서 못 사는 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채무 함정에 빠뜨려서 뭐 1대1로라는 채무 함정에 빠뜨려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쓰면 빚 탕감해 줄게 해서 이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대만을 침공했을 때나 이랬을 때 미국이 외환 시장으로 공격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최근에 대만을 위협을 많이 하고 있죠. 대만을 우리가 먹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더 국제화가 된다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삼성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자, 우리 정부는 이제 정권 창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때 뭐예요? 금강산 관광도 해주고 또는 종전선언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북한과의 뭔가 업적을 남기면서 좋아지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미국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 도와주려면 미국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을 투자를 하라. 차량용 반도체 투자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네. 그러면 야 우리가 이거 법을 좀 바꿔서 가석방을 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가석방을 시켜놓고 가석방 시켜주는데 조건을 걸어놨죠.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하고 경영권 승계하면서 어떤 불법 이런 두 가지 재판을 딱 놔두고 이 프로포폴은 일단은 맛을 좀 보여준 거죠. 자,
벌금만 좀 물어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경영권 승계 이게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 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열심히 뛴 결과가 뭡니까? 모더나 백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제일 먼저 생산한 거 우리가 사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미국에 반도체 투자해주고 하면 이쪽이 좋아지겠죠.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로 가는데 지금 물론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2008년도 부시가 보이콧 건의를 했어도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 참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대명 침강 못하게 다독거리고 자기도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하니까 중간 선거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가 되면 안 되니 일단 이렇게 좀 수를 써놓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좀 봐야죠. 과연 대선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보면서 이렇게 정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도 있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락을 걸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서 뉴스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때는 과연 저게 저럴까 그랬는데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 읽어야 된다고요. 자, 제가 보니까 준비한 자료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는지 분명히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고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물려도 반도체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망 업종이나 유망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망 섹터나 유망 업종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망 섹터, 유망 업종을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어제 새벽 3시까지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핵심 투자처 섹터 한 2곳을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투자 전략 또한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중간중간에 저는 상승 초기 종목, 상승 초기 섹터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쪽 sek터가 또 종목들이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을 또 이번 주에도 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지난주 1, 2주 전에 제가 꼭 코스닥은 랠리가 나온다 그러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좀 늦었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가 한 1, 2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번에 좋은 종목을 못 담게 되면 주가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이미 올라가 버린 다음에 시장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랠리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눌림목에서 상승 초기에 있는 섹터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에서도 좋은 종목을 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